안녕하세요. 오늘은 10장 주거복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라는 거는 어, 떤 주택의 문제, 주택으로 인한 어떤 복지적인 문제를 이제 주거복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주택 건설을 공급해 오다 보니까 2002년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어요. 근데 양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로 어떤 주택 문제가 뭐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 문제가 있고요. 또 서민들이 감당할 만한 주택 가격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라는 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거.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충족시켜 주는 게 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거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건데, 협소하고 그러니까 좁고 노후화된 주거에서 과다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취약계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 이게 이제 주거에 관한 어떤 조건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충족되고 있는가, 그리고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주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뭐 사회 문제가 이미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도 계속 주택이나 주거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을까? 있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고 만족할 만한 복지를 실현하기라는 건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진국처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을 가져갔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주거복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개개인의 만족도가 크다? 만족감이 높다라고 보기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에 대한 거, 복지에 대한 거,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만 맡기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떤 그 취약계층들의 어떤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는 게 이제 주거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거복지를 펼치는 이유, 그 다음에 어떤 계층에게 혜택을 줄까 하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되겠죠. 그래서 취약계층의 주거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주거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등을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복지라는 거는 국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주택, 주거라는 거는 큰 재화의 상품이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에 관한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했던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건설과 주택 보급률의 현상과 주거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된 거죠. 다음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주거 복지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웰페어라고 하죠. 또는 웰빙. 근데 복지와 웰빙의 의미는 좀 다른데, 웰빙은 이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거고, 복지하고의 개념은 다르지만 그 복지가 결국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또는 웰빙의 의미는 만족할 만한 생활 환경,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이루어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복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란 물리적 조건, 신체적 조건, 정신적 조건, 이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가 이제 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물리적으로는 풍요롭고 또 잘 만들어진 주택에서 살면서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죠. 또 정신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그것도 또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찾지 못하다, 편안함을 갖지 못한다 하는 거는 행복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지라는 거는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시책의 총체다. 사회복지라는 게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뭐 건강이 있고요. 또 뭐 실업수당을 받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가 되겠죠. 연금이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사회복지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갈수록 점점 추구해야 될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복지 또한 굉장히 그 사회복지 안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국가,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는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국민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예요. 복지라는 게 필수제이면서도 순수하게 경제 원리와 경제 정책만으로는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 경제제를 공급하는 여러 차원의 정부 활동이다.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거는 이제 자본주의나 뭐 어떤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순수한 경제 원리와 경제 정책만으로는 좀 힘들다고 했죠. 100% 다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 하면 더더욱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되는데 100%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 원리와 정책만으로 만족스럽게 해결하기가 힘들고 그 기본적인 경제제를 공급하는 여러 어떤 차원의 정부 활동이 되겠다. 그것이 복지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복지를 볼게요. Housing Welfare. 협의적 개념은 시장 원리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어떤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주거복지가 되겠죠. 작게 봤을 때는 이 시장 작동 원리에서 좀 결국 열악한 경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주거를 개선해 주는 게 주거 복지다.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잘 사는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국민 전체에게
어떤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정을 도모, 복지 증진하는 게 어떤 이런 주거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목적이죠. 앞으로는 광의적인 개념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협의적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벤덤의 공리주의 같은 거죠. 영국의 벤덤 공리주의처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주거 복지다, 광의의 개념이 되겠죠.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더 좋은 사회, 국가가 될 수가 있는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복지는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으로 실행을 하는 건데, 사회질서 유지, 사회안정 도모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건 결국은 정치인들이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 되겠죠. 하나의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안정 도모라는 거는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공약에 의해서 주거복지가 아니면 복지가 서양에서 유럽에서 많이 발전을 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개념 정의는 각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어떤 학자가 어떻게 개념을 정의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김혜승은 97년도에 개인적 측면에서 주거복지는 주택 소비,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의 효용을 획득한다. 주택 소비,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 효용을 획득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건 개인적인 측면이죠. 사회적인 측면의 주거복지는 주거권 확보를 위한 개인 주거복지 분배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개인 주거복지의 총합의 극대화라고 본다. 그러니까 윤주영과 김혜승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눴지만 결국은 그 사회적 측면도 주거권 확보를 위한 거고 주거복지 분배의 형평성 제고, 그 다음에 개인 주거복지 총합의 극대화다라고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장세우는 주택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그거보다 더 나은 수준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지원하고, 또 주거가 불안정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보호하는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떤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장세훈이라는 학자는 결국 주거복지는 주택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불안정한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 주거 향상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강조를 했던 거죠. 장세훈은. 주거복지연대를 볼게요. 단체죠. 2002년도에 이제 개념 정의했는데 개인 및 가족의 주거 기본 욕구를 해결할 때 사회복지적 주거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거복지연대의 개념이고요. 국토연구원 안양에 있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주거복지는 국토연구원에서는. 그리고 김혜승은 서비스의 객체, 그러니까 누가 그 수혜 대상자, 누가 혜택을 받느냐,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국민의 일부로 제한을 했어요. 그 수혜 대상 다 해줄 수는 없죠. 국가에서도. 그래서 국민의 일부에게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을 광의의 주거복지로 본다. 김혜승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성현 여기는 좀 넓게 얘기를 했죠. 주거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 최소한의 주거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최저선에 대한 규명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사람답게 살려면 최저선에 대한 어떤 규명이라는 건 어떤 정해놓은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뭐 맞는 좋은 개념들인데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성규, 홍인옥은 주거복지는 주택 문제의 측면에서 물리적 공간을 비롯해서 어떤 제반 사항들을 포괄하고 있고요. 물리적 공간이라는 건 뭐 주택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 만들어진 공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관련해서 제반 사항이 포괄되어 있고 복지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주거 문제를 복지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저마다 다른 내용과 의견들이 있죠. 주거환경연구원을 볼게요. 주거 복지의 영역은 물리적인 주택 공급의 한계를 넘어서 기존 주거기준 미달 주택의 개량, 그러니까 주거기준 미달 주택을 개량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해주고 임대주택단지 거주 임차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 임대주택단지 재생 및 관리 개선을 해주면서 주거 빈곤 계층이 적정주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 또한 공동체 형성을 돕는 거, 사회경제적 측면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어떤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김용창 2006년도에 여기는 이제 좀 더 좀 발전적이죠. 더 고차원적으로 물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여기서 탈피를 해가지고 인간 존재 관리를 주거권이란 관점에서 복지 정책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김용창. 김영태를 볼게요. 주거복지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이 요구하는 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 욕구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감이 없는, 소외됨이 없는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택과 거주자 간의 관계와 거주자와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주거복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 뭐 맞는 얘기죠. 다. 박남회, 최지순의 개념을 볼게요. 전 국민이 자신의 주거 환경에서 거기서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주거복지는 대상, 범위, 제도, 기간 측면에서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주거학 연구회를 볼게요. 협의의 개념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고요. 또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주거 빈곤을 탈피하게 하고 주거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게 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제 주거 복지가 되겠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안정 도모, 복지 증진하는 게 주거학 연구의 개념이라고 봐요. 주거학 연구에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정의를 해 놓았죠. 2007년 김영태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주거 요소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를 하고요. 소요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또 있죠.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영태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김영태와 김영태 좀 비슷한 내용들이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나 보네. 여기는 2006년도에 정의를 했고 여기는 2007년도에 정의를 했는데 그 기본적인 틀이나 개념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슷해서 봤더니 같은 학자이네요. 장영희를 볼게요. 2011년도에 일단은 주거복지는 부유한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수단이다. 장영희의 주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어떤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고 아니면 주거 환경도 개선해주고,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축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장영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거복지는 주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생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생활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2011년도 장영희의 주거복지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지금 주장했던 아니면 어느 주거에 관한 단체에서 주장했던 주거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복지를 실행하기 전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주택보급률 100%가 됐다. 그래서 양적인 주택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는데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취약계층은 있게 마련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100% 국가에서 해결해 주기는 곤란하다.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100%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차 그걸 간격을 중산층, 상류층, 취약계층, 저소득계층과 이렇게 간격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복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취약계층은 주거 수준이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그 취약계층이란 단어가 사전적 아니면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고요. 인간이 살면서 소득, 주거, 의료에 필요한 특정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게 취약계층이다라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뭔가 부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는 계층들인데 그것이 이제 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또한 그 대도심에서 살면서 상당수 빈곤층이 있고 그 빈곤층은 열악한 주거 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또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은 위치적으로 도시 외곽에 있고 왜 도시 외곽에 있겠습니까?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주 비싼 땅에다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보급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는 정부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잡는다고 잡혀지는 부분이 아니죠. 모든 경제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장 작동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든다 해도 정책대로 의도대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겪고 있는 일인데도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을 근거로 일을 하는 저소득층들 있죠. 일자리는 도심에 많아요. 도심, 부도심. 근데 도심이 가장 많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이동할 때 힘들고 시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외곽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면 그건 더 비효율적이다. 취약계층들이나 저소득층들한테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어, 집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그것도 없어요. 받지 못해서 안달이고 당첨되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실태를 보면 주거비 부담가구, 주거빈곤, housing poverty, 주거빈곤 가구를 보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30%를 넘는 경우가 주거비 부담가구, 그 다음에 주거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취약계층 주거 실태다. 세 번째, 주거비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그러니까 PRI라고 얘기를 하는데 PRI와 연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로 반영을 한 게 되겠죠. 주거비 부담. 그럼 PRI는 뭐냐? Price to Income Ratio인데 주거비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고 연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RIP, Rent to Income Ratio. 이거를 모두 반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 주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비율과 주택가격 비율과 임대료 비율을 우리가 알아봐. 실제 지불 임대료 기준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볼게요. 수급층, 경상소득, 뭐 전체 얼마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는 69.77이 수급층, 중소도시는 72.39, 농어촌은 58.33. 그래서 전체 수급층은 한 69.31 해가지고 70% 정도 되겠죠. 경상소득 120% 미만에서 소득 인정액이 있고 120% 미만, 여기 120% 이상. 그래서 42.27, 65.09. 중소도시는 39.37, 120% 이상은 55.97. 농어촌은 30.56, 49.38 해서 120% 미만은 42.64, 120% 이상은 58.84 이렇게 되고요. 경상소득이 120에서 180%인 거는 24.45.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22.43, 농어촌은 17.38, 전체가 22.94입니다. 경상소득 180% 이상, 대도시 15.49, 중소도시 14.03, 농어촌 8.96, 전체가 14.29. 그래서 전체 대도시의 25.4%, 그 다음에 중소도시 22.62, 농어촌 18.81, 전체의 23.7%, 72%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지불 임대료 기준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보면 소득 대비 120% 미만, 120% 이상, 경상소득 120% 미만일 때 경상소득 120에서 180% 이상, 180%까지고 경상소득 180% 이상일 때 이제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얼마이다. 이걸 이제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불 임대료와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보면 여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아까도 한번 설명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를 보장받게 해서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지방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해가지고 2011년도 항목이 나오죠. 최저임금 대비 월세,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 두 가지를 가지고 2011년,
2012년, 13, 14, 15, 16, 17, 18년까지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서울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2011년도에는 34.6%, 점점점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도에 33.4, 2013년도에 31.3, 2014년도에 29.3, 2015년도에 29.6, 0.3% 늘어났고요. 2016년도에는 27% 줄었고, 2017년도에도 25.7 줄었고요. 2018년도 22.6%다. 그래서 최저임금 대비 월세 비율이 2011년도 대비 2018년도까지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고요.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를 볼게요. 2011년도 46.6%, 2012년도 44.4%, 2013년도 39.8%, 2014년도 36.3%, 2015년도 35.7%, 2016 32.6%, 2017 31%, 2018년 27.5%. 점점 서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월세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인천,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30.9%였는데 2018년도는 20.2%, 또 최저원금 대비 완전 월세 39.0%에서 23.1%, 많이 줄었죠.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지방 5대 광역시를 한번 볼게요. 24.2%, 11년도에는 2018년도 16.7%, 그리고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 33.0%, 19.9% 이렇게 줄고 있죠. 기타 지방은 26.5%, 2011년도에 최저임금 대비 월세, 또 여기는 2018년 16.9%, 또 최저임금 대비 완전 월세 34.7%, 19.6% 해가지고 대도시일수록 그 월세 비율이 높았어요. 2011년도에 보면. 근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는 전부 같아요. 근데 비율이 높다는 거죠. 여전히 월세 비율이 크다는 거. 지방 5대 광역시나 기타 지방에 비해서 대도시 서울, 경기 쪽은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율이 지방보다는 많이 높다는 거를 이 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구 인원수 1명, 2명, 뭐 6명일 때까지의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1인 가구 1K 14제곱미터, 부부는 1DK 26제곱미터, 3, 세 사람이죠. 부부와 자녀 하나는 2DK 36제곱미터, 부부와 자녀 둘은 3DK 43제곱미터, 5는 부부와 자녀 셋 3DK 46제곱미터, 노부모 부부 자녀 둘은 4DK 55제곱미터인데 사실 이렇게 넷, 뭐 5, 6은 넷도 마찬가지고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준 최소 주거 면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조건을 보면 3인 가구의 자녀 1위는 6세 이상 기준이고요. 4인 가구의 자녀 2위는 8세 이상 자녀 남 하나 여 하나 기준이고, 5인 가구의 자녀 3위는 8세 이상 자녀 남 둘 여 일 또는 남 하나 여 둘 기준이고, 6인 가구의 자녀 2위는 8세 이상 자녀 남 하나 여 하나 기준이에요.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고요. 숫자는 침실
침실, 거실 겸용 포함이에요. 또는 침실로 이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 분리 원칙은 요 기준에 따른다. 밑에 아래 기준을 따르는데 부부는 동일한 침실을 사용한다.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를 한다.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하고 노부모는 별도 침실을 사용한다. 그 내용을 조건을 가지고 최소 주거 면적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이 있다. 그 컨디션을 가지고 이 조건표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복지에서 이제 주거 취약계층 실태에서는 이제 주거 빈곤 가구를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비닐하우스, 주거 빈곤 가구, 그 다음에 뭐 산동네에서 사는 사람, 쪽방, 노숙자를 위한 집들, 뭐 이런 게 이제 주거 빈곤 가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비닐하우스는 무허가 불량 주거지를 통칭을 하고 행정용어는 신발생 무허가 주택의 밀집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하주거 산동네 해체 이후에 저소득층의 가장 중요한 거처로 이용되는 것이 지하주거로 주로 지하 3방을 말하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산동네, 그러니까 산동네는 이제 달동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산동네, 달동네.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주택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달을 볼 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죠? 높은 곳에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달과 가까이 있다 해서 달동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동네를. 예, 근데 거의 산동네가 지금은 달동네, 산동네라고 부르지 않고 아파트 밀집촌이 돼서 완전 도시화가 됐죠. 오히려 높은 산과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좋으니까 선호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돼 있기 때문에 집값도 비싸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체가 됐다, 이런 거는 재개발을 통해서 전부 아파트로 밀집화됐다, 아파트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달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주택공사나 이 개발 주체자들에게 보상을 받고 떠나던가 아니면 주택이 완공될 때는 자기 돈을 일부 내고 입주를 하기도 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떠난다는 거는 그거 주체자에게 팔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랬을 때가 문제가 돼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 재개발은 주택 가격은 거의 계산을 해주지 않아요. 땅값만 계산을 해주는데 산에 있는 땅값을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많이 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대량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도 넉넉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가 힘든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힘든 현실이다 보니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았던 거고요. 또 재개발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또 그 주체자들의 입장도 있었던 건데, 결국 내 집을 갖고 내가 그래도 편하게 살았는데 산동네든 달동네든 여기서 보상을 받고 어디론가 가게 되면 그 돈으로는 아무데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평지 아니면 뭐 도심이든 부도심이든 자기가 살던 곳이든 어느 곳이든 산동네에서는 밀려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는 지하 3방밖에 얻지 못해요. 그건 정말 현실이죠. 예, 지하 3방밖에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산동네에서 밀려난 주민들은 또다시 빈곤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산동네에 살 때도 서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이
있고 내 맘대로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전셋값을 올려줘야 된다. 뭐 이사를 가야 될 생각도 못 했는데 보상을 받고 난 다음에는 더 행복한 삶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이주했을 때 더 빈민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의 자생 능력이 뛰어나서 더 좋은 아니면 안락한 곳으로 이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슬픈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새빵. 근데 새빵도 좋아요. 근데 지하 새빵밖에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다. 서울에서 못 살면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서울에서는 거의 지하 새빵이고요. 아니면 조금 뭐 외곽으로 간다면 새빵이 아닌 지하가 아닌 다른 곳에 새빵이나 전세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새빵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한테 격세지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뭐 전세라든가 월세를 다 새빵이라고 얘기합니다. 쪽방도 있죠, 쪽방. 거의 한 평 남짓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공식적이고 가족하고 살기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 노숙자보다는 낫지만 거의 노숙자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쪽방촌에서 많이 기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단기간 방을 임대하고 방 위에 어떤 시설은 없어요. 공용으로 같이 쓰거나 또 한 사람이 누울 수밖에 없는 아주 좁은 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아주 최악의 주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복지적인 거하고 거리가 먼.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뭐 쪽방촌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노숙자를 위한 자활의 집. 노숙자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는데 자활의 집이 제공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정기적인 소득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그 주거 공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그 4년 안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이런 건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저는 임대주택의 개념, 그 다음에 공공임대, 국민임대 다 좋은데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걸 키워주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정 남이 주는 밥만 얻어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